네, 프리마켓 분위기 살짝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에서 시작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1위권부터 한 5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몇 개 없는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고려아연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프리마켓 기준으로 지금 13% 정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10조 규모 재련소 건립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점 정도 포착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일부가 반등을 줍니다만 그렇게 의미 있는 시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로봇주와 자산주 역시나 강세 흐름이고요. 상승률 상위에는 거의 다 우주 종목들과 자산주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곧장 가보죠. 자, 김경준의 황금 비율 이어집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테마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사실 약간 뚝심 있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부장님은 지금 포트 비율 어떻게 꾸리셨어요? 네, 지금 늘 이제 익절을 해 나가자. 뭐 반도체를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가지고 듬뿍 담기보다는 일단 익절을 해 나가자지만 여전히 만약에 시장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제일 앞단에 담아야 될 종목들은 반도체가 아닐까 하면서 여전히 442. 대신 중간은 뭐 ETF 탑픽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맞춘 전략이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연준 기준 금리와 단기 국채 매입 소식이 있었었죠. 그렇게 됐었을 때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전부 다 매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편안한 상승이 일어났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가지고는 가는 곳이 뻔한데 순간순간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실적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에 1차 유동성은 지수 단으로 쫙 끌어올리겠지만 2차 유동성이 유입됐을 때는 개별 기업 단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기업 선별 조건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 증가율.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쩔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탁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역시나 봐야 된다. 작년도에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낙오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증가율. 그런데 제가 연초 또는 연중간에 지속적으로 캐펙스 확대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해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챙겨져야 된다라는 것과 짧게 이제 예로 뭐 미국 종목들 그리고 한국 종목에서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인 테크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높은 상승을 있게 한 이유는 바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었고 또 하드웨어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시스코 같은 경우에 그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이유가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네이버가 있었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률도 압도적이면서 그 매출 증가율까지 버무려졌었고 마지막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캐펙스보다는 영업 활동으로 현금 증가가 일어난 사례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면 지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봐야 될 내년도 기준의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뻔한 종목이지만 제가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말에 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요 표를 보시면 영업이익률 높아야 된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캐펙스뿐만이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 증가율이 높아야 된다. 내년도 압도적이죠. SK하이닉스. 이것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 밑에 있는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현대, 로템, 방위산업이자 우주, 네. 항공 쪽의 종목들입니다. 이쪽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오늘인 게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네. 종목들도 다 우주고 지난주를 장악한 테마였거든요. 네. 우주가 붙으면서 AI까지 붙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니까 안 갈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스페이스X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의미를 요 장표 하나로 그냥 딱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련 시절 이제 구소련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국이 이쪽 우주 쪽에서 경쟁을 해왔었는데 발사 횟수 자체가 계속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제 앞단에서는 소련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했었고 뒷단에서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이 한 차례 역전을 한 적도 있는데 그걸 이제 되돌린 완전히 미국 쪽으로 끌고 온 게 바로 스페이스X다. 그러면 이쪽이 사상 최대 IPO를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블룸버그 쪽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스페이스X 비중을 높이려면 기존의 종목들을 팔아치워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맥세븐 또는 방산 종목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경험해봤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할 때는 개별 종목들이 쉬었다. 그러면서 이쪽이 또 시장의 스펀지처럼 자금을 빨아당기는 게 아닐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오케이 거기에 투자한 쪽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알파벳이 구글 벤처스를 통해 가지고 7.4% 정도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래세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 유증에 4,1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제가 미국 종목 하나 그리고 ETF 쪽 하나 네. 우리나라 쪽의 대표 종목들 간략히 탐방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쪽에서는 카펜터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게 세아베스틸 지주랑 비슷해요. 특수합금이군요. 그렇죠. 특수합금인데 시가총액이라든지 이익률 단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3조. 그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정도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해가지고 1조 정도를 찍기 때문에 이쪽을 반드시 보시면서 이 ETF도 한번 챙겨봤어요. 제가 중간 단에는 ETF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ETF는 미국 우주항공 테크 라는 ETF가 있는데 이쪽에는 로켓랩이라든지 팔란티어, G 에어로스페이스, 뭐 로키드 다 마틴 들어가 이런 있네요. 쪽까지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뭐 HVM이라든지 스피아라든지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겠죠. 그런데 그 HVM 같은 경우에 탐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내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매출단에서는 60% 이상 와. 뛰는데 이쪽에서 1,000억 매출을 처음으로 이제 달성을 하는 쪽인데 네. 이쪽에서 700억 정도가 우주에서 발생을 합니다. 매출의 한 60% 가까이. 예, 그런 식으로 우주 쪽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방산 항공 쪽이 될 테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는데 그럼 물어봤죠. 왜 미국 쪽에서 안 하고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느냐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커스터마이징이 이쪽은 필요한데 이게 해외 기업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물량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대량 생산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런 HVM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약간 네. 아쉬운 점이 매출 규모가 이제 1,000억이 되면 OP 마진은 개선이 되는데 풀캐파로 돌리려면 여전히 4, 5년의 시간은 걸린다. 그러면서 그 퇴임한 부사장 지분이 아직 8%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지난달 말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스페이스X 쪽에서 158회 정도 그 발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 153회가 펠컨 9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스타쉽 쪽으로만 납품이 지속된다. 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유념을 하셔야 되지만 여전히 그 둘러볼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탑픽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뭐 탑티어 1으로 공급업체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기준이 뻔해요.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되면 실적이 증가된다. 요걸 보시면서 그냥 내년에 처음으로 유의미한 실적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세아베스틸 지주로 마감을 지으면 내년 상반기 때 이제 텍사스 쪽에 그 공장이 준공 완공이 되면서 시운전에 곧 들어가는데 이 물량 전부가 스페이스X 쪽 물량이다. 그래서 뭐 싼 맛도 있고 하니까 글로벌리하게는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주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을 딱 하나 저 표로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국내외 ETF 등 종목까지 살펴주셨고 UTI, AS 짧게만 할게요. 기다리던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왔죠. 드디어 LG이노텍이 유리기판 쪽에서 그 UTI와 동맹을 맺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쪽으로 인해서 제가 장표 딱 간단히 두 개만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매출 증가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폴더블과 유리기판 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튀는 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영업 매출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단이 증가율 자체가 1,500% 내년도에 증가율이 있으면서 영업이익률도 20%, 27% 이런 쪽인데 그로 인한 영업현금 흐름이 27년도에 1,00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 12 전환 물량까지도 고려했을 때에도 이 당기순이익으로 1,000억 정도가 찍히면 시가총액은 2조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장 폭발적으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증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탑픽으로 끌고 가시면 면서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을 빛낼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 언급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된 업데이트를 해주셨던 UTI, 내년 상반기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코스닥 네 기업으로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포트 비율까지 잡아주셨네요.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